네, 김경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BBS 불광송 오랜만에 또 오신 거죠? 예, 네. 한 1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불교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저 김경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불교 방송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불교 방송이 그런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경진 의원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27일인가요? 그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우리 고흥 우주 발사 네. 센터에서 성공을 거뒀는데 네. 거기서 가서 또 우리 위원 자격으로서 또 칭찬도 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지는 않았고요. 예, 예. 이제 요번에 발사된 것은 75톤짜리 시험 발사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한 200km 정도 상공까지 날아가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이 시험 발사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요 시험 발사체 엔진을 한 4개쯤 묶으면 네, 1단계, 2단계. 예, 그러면 이게 정말 우주 상공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최종적인 기술이 네. 완성이 되고 네. 그 첫 단계로 이번 시험 발사체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주 발사체 역사로 보면 한 8분응선은 넘은 셈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병렬적으로 묶고 이걸 1단, 2단 네. 추진 체계만 이제 결합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네. 거의 이제 대한민국도 우주로 들어가는 초입에 와 있다. 네. 그러니까 우주도 보면 이렇게 발사체 싣고 올라가는 이 발사체가 하나 있고요. 네. 그 안에 실은 이제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이제 통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적외선 네.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농업, 기상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군사위성까지. 군사까지 네. 이런 위성들을 카이스트라든지 국내 애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연구소에서 상당 정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자체 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네. 올린 상태고 네. 이걸 이제 하늘 우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발사체가 지금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네. 어제 이제 성공으로 인해서 한 8분응선은 넘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 우주 발사체 이게 그럼 지금 국산입니까 아니면 또 러시아 기술을 받은 겁니까? 사실은 이제 순수 기술인데 네. 이제 이 순수 기술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네.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이제 러시아 기술을 네. 조금 이제 기술자들한테 배워서 네. 이제 현재 순수 기술에까지 이른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 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에 이제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싣고서 우주로 쏠 수 있는 예. 그런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 예. 예.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MB 정권 때 보니까 우리가 그 발사체를 실험하다가 실패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침체기를 네, 오랫동안 겪었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우주로 갈 수 있는 꿈을 네. 계속 이어갈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고체연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앞으로 예. 좀 이런 걸 좀 더 보강해야 된다는 또 의원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 네. 요번에 성공한 것은 액체 연료. 네. 그러니까 이제 항공 우주용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건데 네. 고체 연료를 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통상 보면 우리가 이제 ICBM이라든지 네, 그렇죠.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체 연료로 그렇죠. 돼 대륙간 있거든요. 탄도미사일은 그만큼 연료가 오랫동안 소진이 돼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 액체 연료는 액체 연료대로 장점이 있고 네. 고체 연료는 고체 연료대로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고 그렇죠. 하는 예.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사일을 일정 거리 이상의 어떤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조금 외교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미사일만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사일로 변형될 수 있는 고체 발사 우주 로켓도 역시 똑같은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북한의 ICBM도 마찬가지 그런 게 행태겠죠. 예,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게 이제 보조 추진체로 고체 연료 로켓을 추진체를 옆에 이제 많이 붙이거든요. 네, 보면. 네 개에서 다섯 개. 예.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순수히 지금 현재 한미 미사일 협정 때문에 순수 액체로밖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발사체가 조금 좀 제약이 좀 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외무부나 국방부 쪽에 또 청와대에 자꾸 얘기를 해서 네. 미사일은 상호간에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어떤 군사적인 도움을 많이 네. 받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뭐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네. 학문 목적 또 우리 과학기술 개발 목적으로 하는
이 우주 발사체까지 고체 연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빨리 협상해서 풀어라. 네. 라고 이제 제가 외교부 쪽에 누차 얘기를 했고 네. 지금 현재 외교부하고 미국 국무부 국무성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네, 맞죠. 그 우리가 통신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순수 우리가 기술도 있고 또 우리가 실험을 하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데 그걸 러시아다 또 일본이나 이제 빌려가지고 우리가 우주에다 띄워놓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좀 답답한 그렇죠. 상황이 많이 연출됐죠. 그러니까 위성은 우리가 만들고 예, 예. 위로 올리는 것은 거의 인도라든지 일본에다가 일본, 예, 돈을 돈 주고, 주고 네. 그냥 올리다 보니까 네. 불필요하게 우리가 바가지를 네, 많이 썼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현무도 한 1,500km 미사일 사정거리가 있는데 그건 군사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런 제약은 뭐 나름대로 미국이 주도권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상업용이나 우리 교육용 이런 미사일 아직 네. 발사체를 쏠 때는 좀 그런 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과기정위원회에서 또 바쁜 게 또 하나 있었죠. 지난주에 저희 BBS 불교방송이 있는 마포 네. 이 지역에 이제 용산, 서대문, 경기 고양 일대에 지금 일대 혼란이 있었는데 바로 그 KT 아현지사 네. 화재 사건인데 일단은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위원 자격으로 현장 가보셨다는데 네. 어떻던가요? 그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전화국에 선이 불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광범위한 효과를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우선 핸드폰 안 터지죠. 네. 그다음에 집에 전화기 안 터지죠. 네. 그다음에 TV 안 나오죠. 네. 그다음에 카드 결제 안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금 인출기에서 돈 찾으려고 하면 네. 그것도 은행 본사하고 이렇게 데이터로 통신을 네. 해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돈 찾을 수 없죠. 네. 그다음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난번까지 치료했던 진료 기록부를 봐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컴퓨터를 켜서 봐야 네, 되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진료 기록부의 데이터 내용이 보통 이제 원격 서버에 저장이 돼 네. 있거든요. 근데 서버하고 통신이 안 되니까 직전까지 무슨 치료를 했고 무슨 약을 받았는지를 알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도 스톱하죠. 네. 심지어는 응급 환자가 있어서 119에 전화하려고 해도 전화도 불통이죠. 그래서 한 명이 또 사망했다는 사망도 게. 하고. 그래서 야, 이게 통신 선로가 훼손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이 그냥 완전히 마비되는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저도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선로 관리, 전화국 관리, 중요 거점 이 기지국 관리는 제대로 해야겠다. 이게 우리 사회에 준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방송 같은 경우도 전화 한 통화 이게 연결 안 되는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 금융이 안 되다 보니까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네. 조금 그 상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예. 저희 마포 일대 보니까 전부 다 현금 결제만 받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실제로요. 요새 네. 누가 현금 지갑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은 신용카드로 택시로 네. 타고 그 교통카드 기능이 이제 같이 네. 붙어 있으니까요. 네. 그걸로 뭐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또 편의점에서 사실은 1,000원, 2,000원 결제할 때도 잔돈 부담 때문에 네. 카드 결제하거든요. 근데 카드 결제가 근본적으로 마비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다들. 결국은 그 이게 하나의 이제 예방 효과적 사고다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IT 강국이라고 했지만 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에 네. 대한 대책, 대응책, 아날로그 시스템적도 전혀 안 돼 있고 네, 네.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런 것 같은데 예. 이 앞으로 우리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제 이런 통신 중개 기지 전화국이 정부에서 4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A, B, C 등급까지는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선로로 돼서 한 곳이 불이 나거나 끊긴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보충망을 통해서 즉시 이렇게 대체 교환이 가능한 네. 이런 백업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D 등급은 사실은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상태들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지하에 모든 선로나 관로가 다 묻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지하의 이 관로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500m가 되어야 그 안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화재 예방 시설이 건축 들어가는데 관련 법상 그렇게 돼 있단 예, 말이죠. 예.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요 관로의 이제 지하 이 관의 길이가 한 150m밖에 네. 아니니까 500m에 못 미치다 보니까 소방 설비를 사실상 안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이번에 깨달아 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 A, B, C 등급하고 네. D 등급하고 숫자가 서로 똑같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D등급이 의외로 전국에 많다. 아. 특히 서울보다도 지방에 가면 더 많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국의 산지에 있는 이 D등급 기지국이나 교환국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점검을 좀 네.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이번 사태의 하나 교훈이고요. 네. 그다음에 500m 이상 되어야만 소방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적합한가? 이제는 10m, 30m, 50m만 이게 지하 관로로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네. 다 예방적인 소방 설비를 하도록 해야겠다라는 거고. 이제 세 번째로는 통신이 서로 중요하다 보니까 네.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KT 선로가 막히면 네. 이걸 응급 선로는 SKT나 LG U+에서 서로 그렇습니다. 이제 예, 예. 이렇게 교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예. 있는 이런 어떤 중계망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연계가 안 돼 있었던 예. 거예요. 각자 이렇게 각자 동행. 자기.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방이나 또 과기부 정부에서 그러면 이번 기회를 해서 서로 간에 좀 응급 사태 때는 통신사들끼리도 돌아가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예.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 KT의 어떤 민간망뿐만 아니라 그 같은 용산이 있던 국방부망도 깔려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 기관 시설인데 예. 그에 대한 관리나 관련 법령은 네. 굉장히 그 허술했다 이제 이런 지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또 피해자들도 나왔고 또 어찌됐든 화재로 인한 뭐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지만은 화재로 인한 사고고 그래서 KT 쪽에서도 굉장히 뭐 보상 관련 법령을 이제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피해 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지금 이제 KT 얘기로는 한 달 요금 감면해 주겠다고 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어떤 네, 보상인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영업을 하신 분들은 그날 왔다가 카드 결제 안 된다 그러니까 돌아간 분들도 많이 있고 네. 일단 또 요새는 전화나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배달앱을 통한 이제 네, 배달 주문이 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주문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현금 카드, 직불 카드 또 신용 카드를 통해서 대부분 결제를 하다 네. 보니까 세원이 매출액이 거의 투명하게 전산상으로 다 통계가 잡혀 있는 그렇습니다. 예.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식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KT에 제출을 하면 네. 그 매출액이 가령 하루 평균 매출액이 30만 원이다라고 네. 이제 객관적인 통계가 잡히면 네. 이 30만 원이 매출액일 때 남는 이익이 얼마일까? 네. 이제 요 이익 정도를 산정해서 배상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면 적절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해서 또는 계산 방법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 보호원 이런데 위탁을 해서 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배상할 수 있는 산출식이라든지 계산식을 좀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서 이거를 KT와 소비자들이 서로 받아들이도록 하면 비교적 빨리 되면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아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그런 내용을 저희가 KT 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 다행히 저희도 시설망은 LG U+로 교체를 했고 네. 전화만 KT로 했어가지고 네. 그나마 방송 사고가 좀 적었는데 네. 일부 대학 병원이라든지 네. 이런 그 국가기관 공공단체는 사실 많은 보이지 않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이 통신 시설이라는 그 관리 엄격함 그리고 또 IT 분야에 너무 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가끔은 아날로그적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글도 좀 써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서류 같은 경우도 네. 서류 그 일반적인 컴퓨터에 입력만 시켜놓을 게 아니라 네. 일반적인 거 좀 데이터는 좀 빼놔야 되겠다. 백업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우리가 답답한 게 그 백업 서버에 네. 이제 백업을 저장해 놨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 백업 서버가 가령 이런 식의 화재 사고라든지 뭐 어떤 식의 사고가 나서 백업 서버 데이터 자체가 깡그리 날아갔다. 이러면 사실은 완벽하게 완전히 회사의 기본 자료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더블 크로스 백업 서버 정도는 두어야만 네. 그나마 안전하게 좀 우리의 회사의 기초적인 어떤 지적 자산이나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조선 시대도 생각해 보면 네. 왕실의 사고가 그렇죠. 전국에 한 7군데 정도 이렇게 네. 분산해서 뒀던 것이 강화도, 강원도 뭐 네. 여러 군데를 분산했죠. 네, 똑같은 내용을 그 정도 네. 두어야만 나라의 이 뭐랄까 정신 자산이 네. 보존된다고 하는 어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번 화재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정치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 그 이제 이 소년 범죄 문제가 네. 지금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처벌 기준 놓고 네. 그러니까 소년범에 대해서는 또 좀 참작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네. 요즘 소년 범죄가 소년 범죄냐 네. 오히려 더 흉악하다, 네.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또 그동안 검사도 하시고 이 법조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좀 후자 쪽 생각입니다. 네. 좀 강하게 이제는 처벌해야 된다는 네. 생각인데요. 실제로 경찰청에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네. 소년 범죄 누적 통계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촉법 소년이라 그래서 아예 그냥 교육만 받고 네. 보호 처분 받는 이런 소년 범죄를 제외하고 네. 정식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14세 이상부터 네. 18세까지의 이 소년 범죄만 가지고 네. 통계를 뽑아봤거든요. 네. 근데 5년 동안 네. 성범죄가 12,000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1년에 한 2,500~600건씩이 소년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소년이 성범죄자다. 성범죄. 네. 1년 그리고 5년 동안 소년범에 의한 살인 사건이 110건입니다. 그러면 1년에 20몇 건씩 만 14세부터 18세 사이의 소년에 의해서 살인 사건이 네.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강도 사건이 한 3,000건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변호사를 할 때 네. 이제 그 사기 범죄를 저지른 분이 이제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서 네. 수용 생활을 하는데 네. 비교적 이제 초범이라든지 이제 조금 이렇게 전과가 적은 분들은 소년 방에 가서 이제 얘들 선생님 일종의 이제 뭐 조교 비슷하게 이제 네, 네. 관리하는 역할을 네. 맡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애들을 관리하라 그래서 소년범 방해를 갔는데 네. 애들이 살인범, 강도범 이래서 네. 자기가 애들이 무서워서 같이 있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애들 네. 그 선생님 하는 그 감방 선생님 하는 역할 안 하고 싶으니까 네. 제발 다른 데 좀 옮겨달라고 네.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걸 옛날에 네. 들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실제로 소년범에 의한 이런 강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네. 흉포화되고 있고 네. 또 가령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뒤에 이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는 아.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이게 있어서 모방 범죄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것이 소년 범죄들이 예,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예. 게임이라든지 워낙 잔혹한 장면들이 많이 네.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게 부지불식간에 이제 아이들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보면. 근데 이런 추세다 보니까 근데 이런 추세인데 반면에 법은 제가 검사됐던 한 초창기 한 3, 4년, 4, 5년 동안은 소년범들이라도 가차없이 강하게 처벌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검찰이나 법원 내부에서 철학이 좀 바뀌었어요. 네.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닐까. 애들은 정신적으로 미숙한데 우리가 조금 교육시키고 불구속하고 네. 선처하고 따독따독 다독이는 방향으로 법을 좀 집행해야 되지 네. 않겠느냐. 교정 교화를 하면 예. 바뀔 것이다. 네, 뭐 그래서 이런, 제가 네. 검사되고 한 5년쯤 지나서부터 이제 그런 네. 흐름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를 소년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 네. 가급적 실형 안 살리기, 네. 가급적 교육형으로 교화형으로 바꾸기 이런 흐름으로 왔는데 그렇게 20년 동안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소년 강력범죄 숫자는 네. 늘어났지 네. 네. 범죄의 내용이나 질은 굉장히 흉폭해졌지. 네.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소년범에 대해서 교육, 교화, 선처의 흐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반성의 목소리들이 이제 법원이나 검찰청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법의 형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조금 다시 이제 소년범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좀 집행해서 좀 강하게 처벌을 하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저희 국회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등장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80년대 대학 다닐 때 저 소년원 네. 교사로 네.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네.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쪽의 소년범을 다루는 형태는 어떤가요? 일본은 이제 사실은 워낙 범죄가 없는 나라고요. 네. 일본은 가령 뺑소니 교통사고만 나도 네.
그게 동경 시내 전체가 그냥 발칵 뒤집힙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본은 거의 범죄가 네. 없으니까 사실은 소년범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문제가 안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기가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좀 자유스러우면서 거기 소년범죄들이 사실은 좀 세게 있는 데인데 소년범죄라고 해서 미국은 특별히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가차 없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 차이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이거는 뭐 범죄와 관련 없는 거지만은 저희가 이제 저희 그 국무총실과 저희 BBS 그다음에 CBS, CPBC, WBC 등 종교 4대 방송사가 합동을 하고 있는 게 자살 예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쉽게 생각하는 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포함된 것 같은데 이런 걸 같이 좀 엮어서 자살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특히 이 우울증 환자들이 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 같은 상임위도 이제 그쪽 IT 분야를 갖고 있으니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좀 없을까요? 네, 저희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되면서 실은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2차, 3차 있거든요. 피해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잔혹한 동영상이라든지 이제 문제가 있는 IT 콘텐츠에 대해서는 거른다고 거르는데 이게 이제 뭐랄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그게 어디까지 이제 국가가 금지시켜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범한 보통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안 좋은데 하고 딱 자르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작품을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나 이제 제작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본인들은 자유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제 국가가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시민들이 건전한 아버지, 엄마, 부모로서의 어떤 평범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그거는 우리가 비판과 어떤 사회적인 담론 형성을 통해서 그런 콘텐츠들이 좀 부적합하니까 좀 자제해주고 아이들에게 접촉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마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된 입장인데 요즘 뭐 19금이다 또 청소년 것이다 하지만 몰래 방에 가가지고 자기가 풀거나 또는 어떤 또 다른 걸 입력시켜서 그 자유롭게 보는 그런 세상이고 오히려 부모님들보다도 어떤 19금 이상한 걸 더 많이 더 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관련 법령도 많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게요. 그 저희가 이제 한 2달 전에 국감을 할 때 아프리카 TV라든지 속칭 말하는 이제 그 TV 인터넷상의 TV 플랫폼들의 대표들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신네들 별풍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돈의 어떤 간접적인 돈 지급 방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노출 수위가 세고 야한 또는 자극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의 영상이 가감없이 송출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니들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 대표 답변이 뭐냐면 저희는 영화 등급 심사위원회의 등급 범위 내에서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이야, 굉장히 교묘하게 빠져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것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카트하고 저 카트하면 볼거리 없다, 장사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국민의 대개 미래를 꿈꾸는 우리 소녀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거의 말 그대로 좀 예술적 측면이라면 좀 볼 수 있겠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마 제대로 된 담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좀 억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방통위 내부에서 그 종합 편성 채널, 즉 이른바 종편이라고 하죠. 그 의무 전송 비율을 삭제하겠다라는 얘기 그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방통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편이라는 것이 또 희한하게 요즘이야 좀 바뀌었는데 어떻게 야당 쪽 입장은 과거에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미운 털 박힌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편이 사실은 이제 전 정권이 있을 때는 대체로 이제 전 정권 쪽하고 코드를 네. 맞추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많았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제 현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또 현 정권 쪽에 은근히 이제 또 예. 이렇게 이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예. 사실은 어느 쪽에서인지 간에 이제 상당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요새는 과거에 이제 그런 종편 시대에서는 이제 상대편 쪽에서는 팟캐스트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플랫폼을 네.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대항하는 네, 어떤 네, 담론을 그렇습니다. 형성을 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쪽에서는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의 어떤 이른바 보면 보수 쪽에서 많이 하죠. 정치적 담론을 네.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말에 보면 네.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한쪽에서 힘을 가지고 있을 쪽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방송 채널 이제 종편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네. 반대쪽에서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매체를 찾아내고 근데 보수 진보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대안 매체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실 그 김경진 의원님 하면 뭐 네. 국회 의정 활동 잘 하시지만은 또 방송에 여러 채널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 저희 BBS 불방송 많이 나오셨는데 네. 지금 그 상임위 내에서 보면 가장 객관적인 분 아니에요? 민주평화당이니까 이쪽 네. 더불어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사이에 가장 객관적인 분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뭐 종합 편성 채널이 뭐 좀 가십거리도 되겠지만은 네. 또 건전한 또 언론이라는 또 측면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점은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그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이제 유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 김경진 의원님의 개인적인 좀 이야기 좀 몇 가지 네. 듣겠습니다. 이제 검사 출신이죠. 네.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잘 나가시다가 왜 또 검사직을 내려놓으시고 또 변호사 활동도 하셨는데 네. 그때 검사 때 주로 했던 업무들이 어떤 거였나요? 뭐 기억에 남는 거 있다. 검사 때 대표적으로 일을 잘 못한 게 머릿속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지금은 다들 이제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졌겠지만 네. 한동안 그 유사 휘발유 예, 그게 대체 많았죠. 연료가 예, 막 예. 세녹스 네, 세녹스 섞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석유에 우리가 주유소에서 사는 석유의 반절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는 한 60% 가까이가 지금 세금들이거든요. 근데 세녹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연료 첨가제는 첨가제. 사실은 세금이 안 붙는 네. 거죠. 이게 연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연료가 아니고 퓨얼이 아니고 첨가제다, 네. 애드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소비자들에겐 실은 연료를 써도 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하고 예, 굉장히 그 부가 이득을 취되겠죠. 예, 그 세금을 탈세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최초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예. 사건에 대한 처벌의 양형 기준을 제가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 수석 검사를 할 때 네. 그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양형 기준을 그때 너무 가볍게 만들었어요. 아. 그랬더니 벌금을 내고도 가능 또 해야죠. 돈이 남아요. 돈이 남으니까 벌금 내고 계속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 1년 반 있다가 제가 두 번째 영양 기준을 만들면서 네.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식으로 대폭 올렸어요. 아. 그랬더니 그때서야 스톱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하여간 아마 여기 주유소도 그 유사 휘발유 업체로 바꾼 예. 주유소도 많이 있었을 거고 길거리 판매상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사실 저 몰래 저기 가다 보면 골목에다 딱 키워놔가지고 네, 손 네, 흔들리면 가서 딱 넣어주고. 네. 근데 결국 그 엔진에는 아주 안 좋은 안 좋았죠. 예. 예. 그러니까 자동차 본체에도 안 좋았고 예. 소방의 위험성도 있고 세금 탈세였고. 근데 이게 공무원이 어쨌든 일을 잘못하니까 예. 그렇게 길게 가더라고요. 지금도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다 하다가 검사 생활 하시다가 이제 퇴임 후에 이제 네. 변호사로 전환하셨는데 네. 그때 보니까 이 근로자 임금 체불 또 고문 피해자 구제 소송 등 네, 무료법률 많이 하셨다면서요? 희한하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임금 사건은 이제 주변에 가까운 분 한 분이 네.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임금 사건, 근로기준법 사건에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와가지고 이제 환경 미화원 분이셨는데 네. 이게 뭐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도 막 연구를 했더니 진짜 잘못됐어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 10여 분을 해드렸더니 네. 그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면서 어허.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임금 소송을 한
한 4, 5년 동안 길게 했었죠. 많이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관 분들도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면 법에 정해진 근로 시간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과외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소방관, 뭐 교도관, 경찰관 네. 과외 근로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 없으면 안 주고 그래요. 네. 근데 예산이 있든 없든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추경 예산을 네. 편성하든 뭐 예비비에서 주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발견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저희가 소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고문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국가가 이제 먼저 찾아서 그분들에 네.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몇 분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도 처리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네. 무료 법률 많이 해서 상을 또 무료 법률 상을 받으셨다. 네. 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돼가는데 네. 일단 김경진 의원님 소속돼 있는 이제 민주평화당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지지율 문제도 있는데 네.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또 반등의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어떤 그 입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끝으로 인사말까지 함께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희 이제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이제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주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냥 황소처럼 뚜벅뚜벅. 항소처럼 뚜벅뚜벅. 예.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황소처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네. 역할을 하겠다. 예. 예. 그리고 공정하게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이 거대 두 당이 이제 싸우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상임위 오전에 하는데 막 싸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리고 중재해가지고 또 네. 그냥 이렇게 잘 돌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중재 역할 이런 부분 잘 해서 네. 이렇게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네.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이 제대로 좀 수립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 저희들이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바쁘신 시간 가운데 우리 저희 BBS 뉴스와 사람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2018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 휴일입니다. 2018년 첫 시작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당일팀 구성 등을 시작으로 남북 평화협상이 물꼬를 텄습니다. 특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등으로 남북 관계의 특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등으로 남북 관계의 해빙 모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엊그제 조사를 해본 결과 40%로 좀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슈는 경제 살리기 실패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된 경제사령탑이 내년도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길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사 사람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